단순히 9번의 연패를 넘어선 문제입니다. 현재 정관장은 경기력 난조를 넘어 팀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네테가 코트로 돌아와 희망을 줬지만 그 직후에 들려온 비보 하나가 시즌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국가대표 미들블로커이자 팀의 중심축인 정호영 선수가 손가락 골절로 사실상 시즌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스포츠 맛집에서는 정관장과 IBK 기업은행의 경기를 세트스코어 2대3이라는 결과로만 보지 않겠습니다. 중앙의 공백이 실제 경기에서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왔는지, 자네테의 복귀전이 왜 아쉬움으로 남았는지, 그리고 IBK 기업은행은 어째서 이기고도 활짝 웃지 못했는지, 마지막으로 정관장의 남은 시즌이 왜 더 험난할 수밖에 없는지를 4가지 관점에서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경기가 열리기 전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던 그날, 정관장은 이미 8번의 패배를 기록 중이었습니다. 자네테가 이마 부상을 딛고 돌아온 것은 분명한 호재였습니다. 이것만 보면 공격력에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자네테는 이 경기에서 24점을 책임지며 에이스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경기 전 고희진 감독이 전한 소식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정호영의 골절 진단과 최소 넉 주간의 결장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시즌아웃을 의미했습니다. 정호영은 단순히 선수 한 명의 공백 그 이상입니다. 그녀는 정관장 블로킹의 핵심이자 중앙 속공의 위력을 더하고 세터의 볼 배급에 안정감을 주는 선수입니다. 이 기둥이 빠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명확합니다. 중앙 블로킹의 높이가 현저히 낮아지고 속공의 비중은 줄어듭니다. 그 결과 상대 날개 공격은 편해지고 우리 팀 날개 공격수들의 부담은 커지며 이는 리시브 불안과 체력 고갈을 앞당겨 전술의 균형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우려는 이번 경기에서 몇 세트 현실로 증명되었습니다. 1세트, 중앙의 부재가 승부의 추를 기울게 했습니다. 스코어는 16대25, 세트 초반만 해도 양상은 팽팽했습니다. 정관장은 자네테를 중심으로 공격을 풀었고 박혜민이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13대13 동점까지는 대등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IBK 기업은행은 목적이 뚜렷한 서브를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의 리시브를 흔들어서 중앙 속공으로 이어지는 길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수비가 흔들리자 정관장의 공격 루트는 양쪽 날개로 한정되는 단조로운 패턴을 보였고 상대 블로커들에게 손쉽게 간파당했습니다. 반면 IBK는 최정민의 오픈 공격과 킹켈라의 서브 에이스가 연달아 터지며 내리 넉 점을 따내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만약 정호영이 있었다면 날카로운 속공이나 결정적인 블로킹 하나로 상대의 기세를 꺾을 수 있었을 법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에서 흐름을 끊어주는 플레이가 나오지 않자 점수는 결국 16대25라는 큰 격차로 벌어졌습니다. 2세트, 접전이었지만 마지막 순간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스코어는 22대25, 정관장이 끈질기게 따라붙은 세트였습니다. 11대13으로 뒤지던 상황에서 최선화의 서브타임의 연속 득점으로 역전에 성공했고 박혜민이 과감한 공격으로 맞서며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점수는 22대22 동점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IBK는 빅토리아의 강력한 대각 공격으로 리드를 잡았지만 정관장은 박혜민의 공격이 아쉽게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이 중요한 국면에서 중앙 속공이라는 카드가 있었다면 상대 수비를 분산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공격 옵션이 날개 쪽에 한정되자 반복되는 패턴은 상대 블로커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2세트는 막판 집중력의 문제라기보다 공격 루트의 다양성이라는 근본적인 차이에서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3세트, 투혼으로 따낸 반격, 그러나 체력 저하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스코어는 25대22, 선수들의 의지가 빛난 세트였습니다. 자네테가 공격 점유율을 한껏 끌어올렸고 박혜민도 대담한 플레이로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분전했습니다. 이선우 역시 그뿐이를 마다하지 않으며 제 몫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공격이 특정 선수에게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모든 공격이 자네테와 박혜민 두 선수에게 집중되었고 중앙 공격은 여전히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즉, 2세트는 전술적 우위로 얻어낸 승리가 아니라 선수들의 정신력과 체력을 짜내 만든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런 승리가 누적될수록 피로도가 커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4세트, IBK가 급격히 무너지며 정관장이 압승했습니다. 스코어 25대12, 4세트는 완벽한 정관장의 흐름이었습니다. IBK의 실책이 쏟아졌고 킹켈라의 공격마저 연이어 막히자 속수무책으로 흔들렸습니다.
정관장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강서브로 상대를 압박했으며 긴 랠리에서도 한 수 위에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5대 12. 이 순간 길고 길었던 연패의 고리를 끊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트 역시 중앙 공격이 살아났다기보단 상대의 자멸 덕분이었습니다. 팀의 근본적인 약점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5세트. 결국 체력과 집중력의 싸움이었습니다. 결과는 13대 15. 마지막 세트는 그야말로 정신력의 대결이었습니다. 6대 8로 끌려가다 13점에 먼저 도달하며 경기를 뒤집는 저력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13대 13 동점, 숨막히는 랠리 끝에 최정민이 성공시킨 이동 공격은 중앙 블로킹의 아주 미세한 위치 선정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정호영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육서영의 날카로운 직선 공격을 끝으로 경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정관장은 9경기 연속 패배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정호영 한 명의 공백이 팀 전체를 어떻게 흔드는지 여실히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정호영의 공백은 단순히 블로킹 능력 하나가 빠진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세터 입장에서는 빠른 공격 카드가 하나 사라진 셈이고 상대 미들 블로커를 묶어둘 수 없으니 날개 공격수들의 활동 반경도 좁아졌습니다. 여기에 상대 공격을 읽는 수비 능력까지 이 네 가지 핵심 요소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결국 정관장은 속공 시도를 줄이고 양쪽 날개에 공격 부담이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는 선수들의 체력 저하를 불러일으키고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집중력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다시 말해 오늘 5세트 접전 끝에 패배한 이 모습이 앞으로 팀이 겪게 될 어려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겁니다. IBK 기업은행의 여호현 감독 대행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부터 냉정함을 잃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2세트를 먼저 가져오고도 3번째와 4번째 세트를 연달아 내줬다는 것은 결국 집중력 유지에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죠. IBK 역시 임명옥 선수가 시즌 아웃되는 큰 악재를 맞았지만 김채원 선수가 그 자리를 훌륭히 메우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봄 배구를 꿈꾼다면 이겼다 졌다를 반복하는 불안정한 흐름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이날 승점 3점은 값졌지만 경기 내용은 결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팬 커뮤니티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정관장은 부상 저주라도 걸린 거냐, 정호영까지 없으면 정말 희망이 없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반면 신인 방여름의 성장은 위안거리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결국 자네티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라는 건가? 이런 팀 상황에서는 어떤 명장이 와도 뾰족한 수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팬들은 분노보다는 무력감에 빠진 가운데 신예 방여름의 활약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하는 분위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정관장은 이제 성적을 내는 시즌이 아닌 버텨내는 시즌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할 때입니다. 이 경기는 단순히 아쉬운 역전패,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팀의 기둥인 정호영이 쓰러진 이후 정관장이 어떤 방식으로 남은 시즌을 운영해야 할지 방향을 보여준 이정표와 같은 경기였습니다. 이제 팀의 현실적인 목표는 기나긴 연패에서 벗어나는 것과 다음 시즌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 공격 라인을 보강하지 않는 한 팀의 구조적인 한계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방여름이라는 새싹의 성장, 자네티의 굳건함,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 쌓아가는 실전 경험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임이 틀림없습니다. 정관장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고 긴 겨울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이겨내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시즌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삼게 될지, 지금까지 스포츠 맛집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V리그 주요 경기에 대한 깊이 있는 리뷰와 선수 분석, 감독 인터뷰의 핵심까지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배구팬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